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7월 3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89화. 자, 제1부 한국 정치 소식 시작합니다.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내일 독립기념일 휴일인데 내일 일하러 안 가시죠? 네, 일하러 안 가고요. 저는 뉴저지에 되게 조그만 이렇게 동네에서 사는데요. 그래도 저희 타운에서 불꽃놀이도 한다고 했고, 보통 매년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경찰관, 뭐 소방관, 그리고 또 뭐 아이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와서 퍼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아들이 보이스카우트실에서 저도 아이와 같이 동네 행사에 지금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친구 집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이고요. 아, 예. 독립기념일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한국의 정치판에도 불꽃이 피고 있죠, 지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요 며칠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거거든요.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어요. 어디에요? 국회예요.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청원 제도가 있어서 네. 어느 분이 청원을 시작한 거죠? 네, 오늘 제가 바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동의 청원 현황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현재 숫자가 100만이 넘어갔어요. 100만, 예, 107만이 77만 넘어갔죠? 9천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예. 네. 지금 이게 등록 13일 만인, 그러니까 오늘 7월 3일 저녁 7시 20분에요. 지금 100만을 돌파한 거예요. 굉장히 한국 빠른 시간으로. 숫자로.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아니, 예. 이거는 지금 여기 시간으로요. 아, 지금 미국 그래요? 시간으로. 네. 예.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혹시 업데이트된 숫자라든가 뭔가를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면 보이죠? 대기 예. 인원이 4,956명, 그리고 예. 예상 대기 시간이 10분 19초. 그래서 제가 10분 19초를 기다려봤어요. 아, 많이 네. 줄어들었네요. 그쵸. 어젠가 그때만 어저께는, 해도 뭐 네. 8시간 기다린다 막 네, 그랬었습니까? 몇만 명까지 있는 거 예. 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뒤로 국회에서 좀 빨리 하겠다. 네, 빨리 그런 청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진행되도록 네,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 보네요, 진짜. 예. 네, 네. 그래서 그 10분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이 안에 지금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 진행 청원 그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네. 이 아래에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 때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진행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왜 네, 청원을 했나? 왜 탄핵을 해야 그쵸. 되나? 그 취지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공감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비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 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4대 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원에 취지가 있었고요. 어떠세요? 우리 염소 아저씨, 이게 공감이 가나요? 가죠. 왜냐하면 지금 네, 국회 각 상임위 청문회 또 그 이전에 총선에서 민심이 이미 보였고 여당에서 뭐 무슨 탄핵 사유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민주진영 사람들이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접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많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딱 읽으면서 그냥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모든 비리와 그 위법하고 이런 부당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마디로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공감이 너무 잘 됐고, 이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논리로 이거를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의 반박은 그거죠.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을 해서 140만 명이나 됐었다. 이런 주장했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사유라고 올린 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논리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하니까 전에 어떤 사람 했던 말이 생각나요. 무능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무능이거든요. 무능무지. 그런데 이분이 그 무능함을 바탕으로 그 주변에서 엄청난 비리,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인물들을 그 무능이 다 놔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드러나야 이게 공감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고요. 좀 전에 그 탄핵 사유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좀 전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청원 안에 거기에 있는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거든요.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 원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세 번째는 전쟁 위기 조장, 평화 통일 의무 위반. 네 번째,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5번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이거 보면요, 분명히 지금 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그야말로 법률이 보면 특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탄핵 사유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가면은 기각될 게 분명하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그렇지만 더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나 문제들이 계속 그 거부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수처나 이런 데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나가다 보면은 양평 고속도로 꺾은 거라 이런 거, 그다음에 외압 행사에서 그다음에 그거는 obstruction of justice잖아요. 하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서는 분명하게 탄핵 사유로 분명히 밝혀지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면 탄핵 사유로 안 되고 기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진짜 답답하니까 올린 거고 약간 법적인 면에서는 약간 투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수사해 나가고 조사해 나가고 하면 탄핵 사유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리고 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탄핵 사유 법적으로 차고도 넘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의지를 가질지 검찰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원에서는 판사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그 판결이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잖아요. 기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좀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제가 이 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 탄핵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탄핵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우리 그냥 의견을 모아보고 얼마나 많이 여기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원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과연 그거를 이것이.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면요.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청원이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 심사 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해당되는 소관 상임위가 어떤 데인가 한번 보니까 법제 사법위 청원 심사 소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되고요. 이 소관 상임위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 4명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이렇게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사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스크린에 보이는 거는 제가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를 잠깐 보다 보니까 여기서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ABC에서 지금 이번 탄핵 청원에 대해서 기사가 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이 ABC 헤드라인에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는 그, 지금 남한 네. 사우스 코리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0만 명 탄핵이 이상의 80만 명 네. 이상이 모였다 웹사이트에 이런 식의 네. 보도를 했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원의 취지와 내용들에 네, 대해서 기사에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의 모네 시대라는 그 한국학 연구 허브의 앤디 잭슨 부교수라는 분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적인 불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청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이 많은 서명과 이렇게 강범위한 불만을 접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행동을 권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분노가 끌어넘치고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도로 뛰쳐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호주의 ABC였잖아요. 예, 거기 말고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인용해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뭐 CNBC 방송 그리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아나돌루 통신도 한국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 국회 사이트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그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탄핵이 청원이 됐고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2번이 있었어요. 이미 뭐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추천호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나오죠. 주로 일반 시민들이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원은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를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한 사유들, 그리고 청원은 상당한 호응을 얻어 7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는 국민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원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언급했으나 당내에서는 탄핵 언급이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탄핵이 될까요?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 조건을 달기에 그 앞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22대 다수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챗 GPT한테 22대 국회의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답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답이 그렇다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 하면서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법적 요건과 국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탄핵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답을 들으면서 지금 공감이 지금 아까 염소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저도 법적으로는 쉽지 마찬가지로. 않겠죠. 예. 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 분야에서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이 돼서 여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책과 정치 활동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배신자가 나올 거고 많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동안은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 청원 자체가 바로 탄핵으로 연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지금 현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걸로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문제들이 겹쳐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기들, 모멘텀이 생기면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검사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우린 알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국제관계를 알아야 되고 뭐 국민에 대한 어떤 헌신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서 키워지는 건데 그 잠깐 어떤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속했던 당도 아니고 다른 당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되다시피 해가지고 대통령 될 때부터 이미 이건 아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형량 맞아요. 계산해가지고 자기 이권 따지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을 수가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알았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는 것들이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 해외에 다녀온 유수한 석박사 인재들이 연구소도 있고 내각에도 있고 뭐 장차관 모든 것에 줄비하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자료와 이런 걸로 정책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이 하는 정책은 어디서 판단돼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첫째, 천공.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로 판단하고 두 번째,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하는 얘기 그쵸. 그냥 그걸로 판단하고 중요한 결정은 세 번째,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요. 유수한 인력과 엄청난 기관, 막 세계적인
그러한 연구소, 이런 학계 전문가 집단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천공과 김건희와 극우 유튜버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내리는데 이런 대통령을 그냥 두고 보아야 됩니까?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물러나게 해야 되죠. 하루가 바빠요. 하루라도 놔둘수록 민족과 국가는 더 점점 위기로 빠져들어갑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양희님 아주 멋진 이 자료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거를 챗 GPT에다가 물어볼 생각까지 하셨다는 게 참 저보다는 이 머리가 답답하니까요. 말랑말랑 하시네요. 자, 이상으로 미쿡 정치농장 389화 일부 한국 정치 소식 마치고 곧 2부 미쿡 정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